만약에 M3 맥북 에어 기준 256기가 기본 용량을 2TB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무려 108만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미친 가격이죠. 미친 가격. 가격이 300만원대까지 올라가게 돼요.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M3 맥북 에어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맥북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가 많이 늦는 편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신상의 느낌이 좀 덜한 감이 있습니다. 뭔가 새거 같은 느낌도 좀 덜 들고 그렇죠? 35W 듀얼 USB Type-C 포트 전원 어댑터 또는 70W USB Type-C 전원 어댑터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애플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미드나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블루와 검은색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미드나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15인치 맥북 에어 그리고 13인치 맥북 에어, 정확하게 말하면 13.5인치와 15인치 모델인데 실제 이 정도만큼의 화면 크기가 차이가 난다. 전통적인 애플의 컬러감을 잘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버 색상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요. 지문이나 유분 이런 게 묻어도 바로 사라지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M3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 실측을 했을 때는 1.234kg이 나옵니다. 애플 홈페이지 공홈에서는 1.24kg으로 나오는데 오차 범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3 맥북 에어 15인치 모델 1.502kg이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51kg인데 마찬가지로 조금 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3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더하면 거의 흡사한 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무게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체감이 돼요. 15인치라는 대화면을 위해서 이 정도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가격이 동일하면 모르겠는데 가격이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5인치 모델을 그렇게 무리해서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서 클램쉘 모드로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더더욱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카공족 입장에서는 13인치 모델보다는 15인치 모델을 쓰고 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휴대성을 생각하면 그냥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15인치 모델과 13인치 모델의 확장성은 완전 동일합니다.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과 썬더볼트 단자 2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면이 13인치와 15인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13인치도 작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15인치가 절대적인 면적이 더 커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텐키리스 구조로 되어 있고 15인치 모델이 이와 같이 여유 공간이 좀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아프신 분들은 13인치보다 15인치 모델을 구매를 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용 모델이 M3 8코어 CPU, 8코어 GPU, 8GB 램, 256GB SSD에 15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M3 8코어 CPU, 10코어 GPU, 8GB 램, 512GB SSD가 186만원, M3 8코어 CPU, 10코어 GPU, 16GB 램, 256GB SSD 모델도 186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급형 모델이 M3 8코어 CPU, 10코어 GPU, 16GB 램, 512GB SSD로 213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인치 모델은 여기서 30만원씩 더 하시면 됩니다. M3 8코어 GPU를 10코어 GPU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이 13만 5천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8기가에서 16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이 27만원인데 M3 상위 칩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8기가 램을 16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은 13만 5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256기가를 512기가 SSD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도 27만원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M3 상위 칩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데 256기가를 51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도 13만 5천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30W USB Type-C 전원 어댑터를 기본으로 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SSD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35W 듀얼 USB Type-C 전원 어댑터 또는 70W USB Type-C 전원 어댑터를 기본으로 줍니다. 램보다 SSD를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마진이 좀 더 많이 남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6기가 램과 512기가 SSD를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칩셋 비용을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13만 5천원을 빼줘야 합니다. 이중 부과되면서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가성비만 생각을 했을 때는 M3 맥북 에어의 램과 SSD 중에서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장 공간은 외장 SSD 인클로저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량을 추가 확보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램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8기가에서 16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16기가 램과 256기가 SSD 옵션은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는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형 고급형 모델이 아닌 CTO 구성이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성비 옵션은 대학생이나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 할인을 받아서 애플 스토어 공홈이나 학복스에서 16기가
16GB 램 256GB SSD 옵션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애플이 대부분 유저는 8GB 램으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웹 브라우징, OTT 감상, 캐주얼한 사진 및 영상 편집, 캐주얼 게임 시 8GB 램이 충분하다.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운영체제 대비 맥OS의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8GB 램 치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쾌적하게 구동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무조건 다다익램입니다. 외부 모니터와 연결해서 다중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거나 단축키나 제스처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유저라면 8GB 램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램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1, 2년만 쓸 게 아니라면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업무 효율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맥북 에어는 맥북 프로 같은 모델과 달리 칩 선택지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M3 칩도 2가지 버전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성능 개선을 깨할 수 있는 부분이 램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8GB 램에서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게다가 램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M3 상위 칩 적용이 이루어지니 애플의 정신 나간 수준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감안하면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SD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썬더볼트 호환이 이루어지는 외장 SSD 인클로저를 이용하면 속도 조화를 거의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SSD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1년 전만 해도 SSD와 인클로저 다 합쳐가지고 25만원의 용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M3 맥북 에어 기준 256GB 기본 용량을 2TB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무려 108만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미친 가격이죠. 미친 가격. 가격이 300만원대까지 올라가게 돼요. 외장 인클로저를 이용하게 되면 4분의 1의 가격으로 파일 백업까지 가능하게 되니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256GB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에 좀 적절한 운영체제는 아닙니다. 일단 호환성 문제 때문에 맥에서 게임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로 게임이 구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한 차이를 줍니다. 스팀 게임 같은 경우는 외장 SSD를 인식하게 고용량 게임을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발더스 게이트 3와 같은 트리플 A급 게임은 용량이 100GB를 넘어가게 되는데 256GB 기본 드라이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토샵 이런 앱들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게임 때문에 그걸 설치를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전혀 불편함 없이 256GB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3인치 모델을 사야 되냐 15인치 모델을 사야 되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인치 모델은 극강의 휴대성, 15인치 모델은 어느 정도의 휴대성 더하기 대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나은 성능과 확장성 그리고 120Hz의 프로모션 기술까지 얻고 싶다면 맥북 프로로 넘어가신 게 맞고요. 휴대성은 나는 필요 없다. 오로지 가성비와 확장성, 성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거치형 PC인 맥미니와 맥스튜디오 이런 모델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칩의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램이나 SSD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둘 다 선택을 하게 되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8GB 램에서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용량 같은 경우는 외장 SSD 인클로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256GB에서 1TB, 2TB 이런 용량을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트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